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축하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5월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셨는데 네.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아, 축하받을 일. 예. 뭘 잘한 게 아유, 있어요. 네. 어우, 자, 잘하신 거죠. 지금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힌트 수익률이 지금 연초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계좌 수익률이 55.2% 정도 가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시장 분위기는 좀 좋지 않지만 차분히 진행을 해서 조만간에 100% 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너무 조급하게 너무 빠른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매 횟수 많이 줄이시고 장타를 좀 치려는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5월 베스트 파트너 이현상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미증시 역시나 분위기 좋습니다. 전날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항상 이 시간 미증시 짚어주시면서 미국 주식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말을 좀 빨리 들을 걸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이번 한 주였던 것 같은데 네. 미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좀 얘기해드리고 있고 네. 또 미국 주식도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접근해드리고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주식에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올해는 안 하셨던 분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한번 좀 조금씩 한번 맛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의 미증시는 뭐 사실 목요일 증시에서 한번 크게 출렁였지만 주말장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미증시의 주요 뭐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들, 중요했던 이벤트들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했던 건 엔비디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공개 있었고 목요일 증시에서 좀 충격을 줬던 거는 서비스 지표가 너무 좋더라. S&P 그 서비스 PMI가 예상치를 너무 상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빨리 할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시장에서는 9월 인하도 물 건너가고 이런 분위기가 목요일 증시에 큰 충격을 줬었고 간밤에는 뭐 미시간대 그 소비자 설문이 발표가 됐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1년, 5년짜리가 모두 예상치 하회하면서 좀 반등이 좀 나왔고 또 하나는 기술주 역시 뭐 엔비디아 실적이 또 괜찮았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또 이번에 10대 1 M면 분할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미증시 분위기는 반등이 나왔다. 그런데 재미난 건 다우지수는 이렇게 반등폭이 크진 않았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반등폭이 좀 컸다. 그 내면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반도체나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여기에 여전히 많이 몰려있더라 이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P 500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산업지수 먼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지난주에는 우리가 4만 선을 넘어섰다라고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를 했었는데 한 주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좀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런 큰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에 그대로 랠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좀 눌리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번 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요 지표들이 또 뭐 이렇게 시장이 우호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다만 그러면 다우지수가 이런 추세를 하락할 것이냐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 더 좀 빠지면 좀 돌아서지 않을까 싶고요.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작년 우리 10월 말부터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국채금리로 가끔은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때가 5% 찍었던 시점이죠. 국채금리는 급등해서 5% 찍었고 증시는 깨졌고 5% 찍고 내려오면서 증시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지금 뭐 보시게 되면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보시면은 목요일장에 뭐 당연히 이날은 뭐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다 떨어졌어요. 엔비디아 홀로 상승했었죠. 목요일장에서는 실적 발표하면서. 그리고 사실 반도체건 그 외 기술주건 전 업종들이 하락을 했는데 주말장에는 또 이런 반등이 좀 나왔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과의 좀 대조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미증시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 오늘 제가 뻐꾸기 주식에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이제 3주째 나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펀드 벤처 서베이를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보시게 되면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들은 왜 현금 비중을 극단적으로 낮춰가면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지.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미국 시장의 어떤 랠리는 올해 뭐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굴곡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시점까지, 첫 금리나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이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미국 증시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좀 전에 제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얘기했었는데, 소위 뭐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에서도 보니까 펀드 매니저 대부분들은 대부분의 트레이딩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소위 그 빅테크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 하반기로 가면서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로 가면서는 아마 대형주에서 중소형 쪽으로 좀 넘어가는 시점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으로 또 한 번의 어떤 큰 기회들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달러 인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상승 나오면서 달러나 뭐 채권 금리 이쪽은 다 약세로 좀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104에서 105 정도 사이를 좀 이렇게 오가는 흐름인데, 뭐 요 정도 흐름에서 당분간 조금 머뭇거리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래로 더 약세로 가느냐, 아니면 또 위로 해서 106선을 넘어서느냐. 106선을 넘어서면 좀 더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 안에서 좀 머물 가능성이 좀 있고. 자,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번 주에 잘 보시게 되면 한번 좀 튀어 올라오는 자리가 있었는데, 점으로 돼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빨간색 그 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날이고요. 좀 내려앉기는 했어요. 요거는 아무래도 목요일 날 좀 쇼크가 있었다. 서비스 PMI 너무 잘 나와서 금리나 당장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 뭐 이런 시장은 급락을 했었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좀 올라왔었고, 간밤엔 좀 빠졌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요. 대략 한 4.5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중요한 선으로 이렇게 좀 거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를 넘어서면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네. 하지만 4.5 이상에서 크게 머무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 들었죠. 4.5 이상에서는 크게 머물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런 관점이라면 4.5 이상에서는 채권 가격이 어차피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장기물, 국채, 장기물 투자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도 거꾸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네. 미국 주식 얘기도 좀 해볼까요? 종목을 한번 봐볼까요? 네. 근데 보니까 이 시간 통해서 미국 주식 접근하신 분들도 많고 참고하신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신선한 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소개해드렸던 것도 리뷰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뭐 특징적인 흐름이 나올 때 또 짚어드리니까 한번 차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를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엔비디아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실적이 그래 잘 나오긴 할 건데, 시장의 눈높이 충족을 할 거냐,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보니까 매출 260억 달러 나왔고, EPS가 예상치를 좀 상회해서 6.12달러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1000달러를 넘어서서 뭐 1000BD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 종목이 언제 뭐 상투를 칠지. 근데 아마 쉽게 상투를 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액면 분할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료가 됐던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빅테크 주식들이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실적도 이미 워낙 좋고, 그죠? 실적도 워낙 좋고, 잠시 뒤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서베이도 좀 보도록 하겠지만, 사실 지금 뭐 상당한 유동성 장세가 뭐 긴축을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증시에는 좀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또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좀 반영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1000달러, 물론 엔비디아와 좀 별개로 움직이는 국내 반도체 주식들은 이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드렸는데, 솔직히 죄송하지만 반도체 주들 길게 투자하실 거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를 투자하시면 됩니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렸고요. 네. 자, 일단 1,000달러를 넘어섰는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양 이틀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목요일은 실적 발표하면서 장중 고점이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네. 그런데 간밤이 더 중요했거든요. 금요일. 자, 이거를 이겨내는 양봉이 하나 나타나는 거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예, 다만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고 하지 예를 들어 1,000달러 이상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엔비디아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뭐 HBM 생산하고 있는 TSMC 이거는 뭐 같이 가고 있는 애잖아요. 네. 그렇죠. TSMC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지난 4월 달에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때는 한 130달러, 140달러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뭐 150, 1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다시 넘기고 있는데 엔비디아 고점 치기 전까지 TSMC 주가는 계속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쭉쭉 밀고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그 반대쪽에서 사실은 동행하지 못하고 좀 실망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 AMD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AMD를 제가 최근 6개월 동안에 보게 되면 작년 AMD 주가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작년 11월에 그때는 엔비디아가 막 튀어 올라갈 때였거든요. 근데 작년 11월에 제가 90달러, 100달러 요 정도 수준에서 AMD 투자를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나서 227달러까지 올라왔었고 최근에 2달 연속 떨어져서 그때 엔비디아는 횡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초, 우리 5월 초에 AMD 150달러에서 대안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저가 매수할 수 있겠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조금 더 좀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국내 반도체 주식 얘기하면서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항암제, 아스트라제네카. 예. 자, 일전에 아스트라제네카 주가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이 항암제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표적 항암제 또 뭐 면역 항암제 모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이를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다. 아마 조만간에 80달러를 넘어서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커피 얘기하면서 그죠? 맞아요. 스타벅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스타벅스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한 주 동안에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방송 보면서. 그렇죠. 네, 맞아요. 오케이 방송도 해보니까.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이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많은 대중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가야 돼요. 자, 스타벅스는 첫 번째 쓰러지지 않는 회사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 좋지 않고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또는 뭐 굉장히 낙폭이 커진 상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저점이 어디쯤 될 건지에 대한 이런 관찰은 필요하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스타벅스가 드디어 중요한 자리에 내려왔다.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년에도 대략 70달러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제 사진 내려주시면 그게 딱 보입니다. 2020년에도 70달러 초중반에서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도 70달러 전후에서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번 5월에도 70달러 초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자, 이거 놓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발바닥이 왔는데. 물론 발바닥이 꺼져서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런 바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스타벅스 주가는 70달러에서 대략 100달러 초반 정도를 오가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70달러 초반에서 접근하시고 100달러 근처 간다. 그럼 또 좀 팔고 이런 관점에서 누리시면 되고 또 여기에 또 배당까지 좀 누려가면서 가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름 앞두고 있는데 제가 한 3주 정도 전인가 이번 달 초였나요? 지난달 맞아요. 말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크록스를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가져와 주셨죠. 크록스? 맞아요. 네. 크록스는 뭐 한 개쯤은 뭐 다들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유하고 계시나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매니아군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날씨 더워지고 휴가 시즌하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크록스 주가는 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론 분위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이 크록스 주식을 얘기해 드린 게 아마 5월 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대략 한 120에서 한 130달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15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다시 150달러를 좀 넘어가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으로 보면 이 고점이 150달러 그렇게 막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넘어설 거냐 말 거냐 이런 분기점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넘어서는 쪽으로 보고 있다. 자, 크록스까지 설명드리고요. 잠시 뒤에 오늘 뻐꾸기 주식에서 이번 달 5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위증시 점검과 함께 이번 주 뜨거웠던 특징주들 짚어주시면서 지난 시간 또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들 스타벅스와 크록스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위증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국내 증시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증시는 참 좋았는데 국내 증시는 여전히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도주가 부재한 채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역시나 실적이 받쳐주는 섹터들 위주로 이 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한 주간의 투자 일지까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국내 증시는 사실 굉장히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잘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좀 굉장히 피곤한 시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도 또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큰 자금 유입이 없었거든요. 개인들이 사는 구조였고 대부분 주식을 좀 매도하거나 이런 쪽이었어요. 아니면 일일비하거나. 네.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좀 눌려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는 약 2주 동안 계속해서 저 고점이 좀 낮아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뭘 해도 잘 안 되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뭘 해도 잘 안 되는 시장에서 지금 잘 견조하게 가고 있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좀 고민을 하면서 가셔야 되는 시장이지만 네. 한 가지 볼 거는 이 시장이 그래서 이제 부러질 시장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저희가 환율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 한번 보시게 되면 대략 한 1340원 초반에서 최근에 지금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1300, 대략 한 80원 정도 윗단에 있는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이 정도 되고 있어요. 한 1370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환율은 1370에서 이번에 한 1380 사이에서 좀 막힐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좀 주저앉고 있잖아요. 아마 이쯤 되면 시장이 좀 반등 나오는 쪽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반등 시도가 좀 나오는 밋밋하지만 반등 시도가 좀 나오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코스피 차트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요건 이제 코스피입니다. 우리 코스피는 역시 지난 10월 말 11월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았죠. 미국 증시도 아까 저점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환율도 고점 찍고 내려오는 지점이었을 거고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5% 찍고 내려오는 바로 그 지점이 거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려보시면 지금 시장 추세는 코스피 추세는 견조합니다. 다만 한 주 동안에 부진했을 뿐이죠. 그죠? 네, 부진했을 뿐이죠. 일단 막혀 있습니다. 대략 한 2780선 정도 막혀 있습니다.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실망 매물, 실망 영향도 좀 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 봐서는 결국에는 하단 정도가 좀 와야 좀 강한 바운딩도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서 이렇게 큰 모멘텀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주말장에서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들도 괜찮았고 또 물론 전업종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대형주 위주로 좋았어. 또 지수도 반등했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시장이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 시장 이쪽도 사실은 좀 피곤한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은 5월 들어서 계속해서 자 한번 보실까요? 5월 들어서 계속해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코스닥의 시총 상위 1위부터 좀 보면 1위 에코프로 BM, 2위 에코프로, 3위 알테오젠, 4위 HLB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알테오젠 빼고는 다 지금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도 조금 내려앉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여기 보시게 되면 대략 한 828선 정도가 앞선
저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관전 포인트는 828포인트 지지와 더불어서 828포인트를 깨게 되면 이게 무슨 뭐 계속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828포인트가 깨지는 지점이 개인적으로는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거꾸로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종합해 보면 국내 시장은 당장 모멘텀이 크지 않다. 미국 시장과의 어떤 동조화도 그렇게 강하진 않다. 좀 아쉬운 부분은 전 세계 주요 증시 20개를 1위부터 쭉 나열해서 최근 반년, 최근 1년 동안 상승률 상위를 한번 쭉 보니까 한국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저 밑에서 막 머물고 있어요. 그 밑에 인도도 있고 브라질도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차분히 하나하나씩 퍼즐 좀 맞춰가면서 탑을 하나씩 쌓아가는 게, 그리고 하반기 시장을, 올해는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지금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국내 증시 상승폭이 미비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금리를 첫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부러질 일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을 준비하는 시장이 좀 필요하다. 반도체 잠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반도체. 엔비디아 좀 전에 우리 그러니까요. 그죠 얘기했죠. 네.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지금이라도 반도체 투자하려는 분들도 많고. 근데 개인적으로 전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전에 한 뭐 2, 3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죠. 반도체 비중을 좀 줄여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반도체 길게 갈 거면 미국 시장에 있는 반도체 주주를 좀 길게 가는 게 좋겠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네. 삼성전자 우리 투자자분들 아마 많이 갖고 계시고 맞아요. 또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많이 들어가야 떨어져서. 되나?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팔아야 많이- 되나 아니면 들어가야 되나, 네. 그죠? 자,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삼성전자 점검하면서 삼성전자가 작년 1월 달에 바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삼성전자가 5만 원대였고 SK하이닉스 8만 원대였습니다. 거기가 여기입니다. 저희가 작년 1월 달에 반도체를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년 반 정도. 이제 1년 반이 거의 다 찼죠. 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거다. 지금 삼성전자는 5만 원대에 있던 게 8만 원 왔고 SK하이닉스는 8만 원에 있던 게 2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반등 나오면 비중 줄여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가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HBM 공급에 테스트에 공급을 위한 테스트 불발 실패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좀 부인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후광 효과를 누렸던 종목군들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그걸 기대했던 거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뭐 추격해서 뭐 팔아야 될 건 아닌 거고, 이게 어디쯤 저점이 될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혼자만의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을 대변하고 있고, 그래서 또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좀 매치시켜서 볼 수 있어요. 대략 한 이쯤 정도 되면 삼성전자 저점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대략 얼마냐면 7만 원, 이 7만 2천 원에서 아마 7만 한 3, 4천 원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내려오면 또 뭐 저가 매수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8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비중 줄여가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SK하이닉스 한번 보게 되면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박하게 평가를 했는데 SK하이닉스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밀고 가자. 다만 지금 거의 19만 원, 20만 원에 있는 SK하이닉스 주식은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사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어떤 스타일이냐면 바닥에 사서 장타를 치는 스타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빠지면 사는 스타일이지만 이미 15만 원, 16만 원, 특히 16만 원 넘어간 16만 원 넘어가는 SK하이닉스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껴요. 다른 거 하죠. 그래서 다만 이 종목은 아직 살아있는, 실적도 내년도에 굉장히 좋을 건데 그 실적을 최소한 엔비디아가 깨지지 않으면 SK하이닉스 주가는 올해 하반기 최소한 3분기까지도 내년 실적을 반영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업사이드력이 좀 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죠.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지금 SK하이닉스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 우리가 그 2022년 10월에 사실 반도체 바닥을 이끈 거는 이 종목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처음으로 가장 먼저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그때가 10월이었어요, 여기. 그래, 그때 바닥이라고 그랬죠. 그럼 엔비디아 그거 사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고, 2023년 1월에 들어서 SK하이닉스가 감산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월에 들어서 여기에요. 이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인데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기전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볼 때 미국 반도체 중에서 가장 덜 올랐다. 그래서 지금 $120 정도 되고 있고, 제가 지난 2월 달에도 여기 좀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110 때도 좀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 $120 뭐 초반 중반 정도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잠깐 미국 시장으로 잠깐 좀 넘어갔었는데 우리 국내 주식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 황금 바닥 따진 종목들 소개를 또 그래요. 해주실까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편하게 가고 싶으면 지금 주식도 좀 편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잘 안 해요. 급등주도 잘 안 해요. 이미 급등한 건 잘 사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초반에 우리 앵커가 칭찬해 주셨다시피 수익률 베스트고 그러니까요. 수익률도 잘 나오고 있잖아요. 마음 편하게 투자하려면 지금은 바닥주에 사는 게 좋겠다. 지금 가장 좋다 하는 반도체도 작년에 바닥이었고, 그죠? 네. 지금 가장 좋다는 엔비디아도 작년에 다 초반에 바닥이었고, 그죠?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닥주 얘기를 계속해서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사람들은 관심 없고 쇠봤지만 기회를 천천히 가져가려는 분들한테는 뭐 잔파도 무시하면서 차근히 시간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또 좀 소개해드렸던 게 있어요. 화장품 얘기를 제가 지난 4월부터 화장품주들이 바닥을 맞아요. 쳤다라는 계속 얘기. 얘기해 주셨죠. 그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종목들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화장품 얘기를 잠깐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화장품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계속 좋아요. 계속 그죠? 웃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앞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화장품이 여기서 바닥을 치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짧게 턴어라운드 하고 끝날 거냐? 길게 턴어라운드 할 거냐? 저는 길게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네. 자, 길게 턴어라운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분기 실적 나왔는데도 잘 나왔다. 그런데 다음은 더 잘 나올 것 같다. 그런데 2023년에는 정말 최악이었고 2024년에 이제 올해 바닥을 확인하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이미 작년 말에 확인한 애들도 있고 근데 이것이 2025년까지 턴어라운드 기조가 이어질 거라는 거죠.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 전망이 더 좋아요.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어찌됐든 제가 지난달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대중국 관련주라고. 중국 수출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대중국 관련 종목이다. 중국 경기가 죽거나 살아나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얘기해주고 있죠, 최근에. 그리고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한다고 해서 한중 관계가 그러면 더 나빠질 거냐? 이미 가장 최악은 봤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기대감이 생길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화장품이 바닥치고 움직인다라는 거니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거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졌고요. 그 사이에 기회도 있었고. 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바닥 얘기를 드렸지만 올해 3월, 그리고 특히 4월 중순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를 바닥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소개를 맞아요. 드리고 네. 길게 뽑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역대 최저였어요. 1,082억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돼. 제가 지난달에 4월 달에 이거 얘기해 드릴 때 올해는 한 3천억 중반 넘어설 겁니다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컨센서스는 이미 4천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그때 이 14만 원대 얘기하면서 20만 원 이상 갈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25만 원 이상을 좀 보면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모레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아모레지. 아모레지는 이제 아모레 퍼시픽의 지주회사인데 따라가는 종목이죠. 따라가고 있죠. 야, 여러분들이 보세요. 2014년에 21만 원이었고 그리고 주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화장품 바닥 쳤냐? 바닥 쳤다. 실적 바닥 쳤냐? 바닥 쳤다.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거냐?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얼마나 할 것 같아? 내년까지 길게 할 것 같아. 그거를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반영할 것 같아. 자, 그러기 때문에 지난달에 우리가 아모레지를 3만 원대 매수 의견을 드리고 그때 제가 매매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라고 그랬죠. 자, 지금 계속 가져가는 쪽이 맞다. 화장품도 그 이후에 뭐 한국 화장품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뭐 하는데 우리 요것도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AVCNC 한번 보죠. 제가 AVCNC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이 종목을 좀 접근해보고 매수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익률도 우리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한 30% 정도 올라왔고 그런데 이럴 때는 이번 주에는 한 절반 정도는 차익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닥주 투자할 때 여기 바닥에서 시작해서 저기 멀리 갈 때요. 그냥 마냥 들고 가는 것도 있지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절반 비중을 계속 가져가면서 절반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고 조금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좀 차익하고 또 좀 빠진다 그러면 밑에서 다시 그만큼 받고 하지만 절반을 계속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가져가면서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길게 가는 겁니다. 저는 화장품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AS텍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저희가 좀 매수를 해서 성과가 좋았어요. 네,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고. 관련주로 굉장히 맞아요. 조각을 받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거의 뭐 필수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부지런히 두껍게 그러니까요. 바르고 다녀야 되는. 발라야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AS텍은 그 UV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선크림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그 UAV라고 하죠. UVA. 이쪽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1, 2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도 사실 원료를 생산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텍 원료를 공급을 받습니다. 왜? 여기가 더 좋으니까. 잘 만드니까.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AS텍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냐?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상장하면서 96,000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상장하면서부터 쭉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6개월 기다렸습니다. 이 주식을 살려고. 여기까지 한 5개월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저가 매수를 하고 기다렸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할 것이고 화장품 바닥 턴어라운드 하니까 후발주로 움직이겠다. 그래서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수익을 한번 쭉 확대를 해가지고 얼마까지 지금 바닥 잡고 이제 순항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조금 괜찮겠죠? 네. 네. 그러면 엔터주 얘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엔터주 참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맞아요. 아마 엔터주 사람들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당장 주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강한 주가를 보려면 뭐 원자재 관련한 종목군들도 있을 것이고 전력 관련한 종목군들도 있는데 사실 뭐 급등 좀 애매하시는 분들 단타 치는 분들은 뭐 그 동네에서 하는 거죠. 하지만 또 저 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데다가 낚싯대도 던지고 하는 건데 엔터주들은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좋지는 않아요. 다 바닥에 있어요. 그 엔터주들 주요 핵심 엔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 거의 대부분 주가가 전저점 부근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자 SM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얘기하니까 또 댓글에서 SM 얘기 바로 나오네요. SM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제가 그 아이돌 에스파. 이름 에스파 아닌가요? 에스파가 아니고 중국에서 이번에 수이. 아무튼 있어요. 네, 인디밴드. 야, 근데 참 엔터주들도 그 아이돌 이름을 다 외우면서 하려니 좀 힘듭니다. 양해해 주시고. 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한한령에도 중국에서도 그 팬덤은 어디 도망가지 않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말에 그 목요일 날 SM 주가가 얼마가 올랐는지 차트 한번 보시죠. 장중에 11%가 급등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바닥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엔터주 쪽에서는 SM이 가장 먼저
바닥을 치고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좋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130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주가 더 떨어지려면 올해는 1,000억가 깨져야 되는데 올해는 한 1,300억대, 1,400억 정도 할 것 같고 내년에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아마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좀 생기는 그 시점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지금은 SM이 바닥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한번 좀 체크하시고 뭐 게임주 같은 것도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되는데 게임주 하나 보겠습니다. NC소프트. 네. 하나만 딱 보고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남은 이야기는 우리 또 방송 끝나고 준비된 시간이 있잖아요. 대표님. 그래요. 제가 시간을 못 맞추고 있네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하고 싶은 해주고 바이오 싶은 얘기는 얘기 시작도 많이 안 했는데 그럼 바이오 그러니까요. 얘기는 오늘 제가 주말 주식반상회에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도 못 좋습니다. 했네요. 좋습니다. 바이오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음. 이번 주 주가도 굉장히 견조했고 네. 잠시 뒤에 주식반상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NC소프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저희가 지난번에 바닥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왔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보면 주가가 정말 많이 한 3년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 올해가 저는 이제 바닥을 치는 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작년에 NC소프트가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1,300억대까지 주저앉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100억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 더 떨어지려면 2025년 뷰는 1,000억 미만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실적은 바닥을 좀 확인한 것 같다. 그러면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내년인데 25년에는 대략 한 2,000억 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게임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주식반상회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또 엔비디아 반도체 전략부터 황금 바닥 다진 종목들, 화장품이나 엔터, 게임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바이오 오빠신데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못 하셨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주식반상회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증시와 국내 증시 점검 그리고 대표님의 투자 일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대표님의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 펀드 매니저들이 설문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주차에 나오거든요. 이걸 좀 봐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시각은 어떤지, 그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떤 시선을 갖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포지션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간접적으로 보시면서 우리 전략도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자, 5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요. 펀드 매니저가 생각하는 글로벌 재정 정책. 이건 뭐냐면 너무 자극적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자극적이다. 기록상으로. 그죠? 예. 글로벌 재정 정책. 너무 자극적이다. 여기 좀 보시게 되면 여기가 2018년 4월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긴축은 하고 있지만 뭐냐면 재정정책, 재무분할 이렇게 돈을 많이 풀고요. IRA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누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의견. 이건 뭐냐면 이들이 얼마나 시장에 대해서 약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강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건데요. 21년 11월 이후에 가장 강한 강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거고요. 여기 보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캐시 레벨, 그다음에 주식 비중 이거를 다 종합한 거거든요. 지금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다만 우리 하나 경계해야 되는 거는 항상 가장 높은 수치일 때 사실 시장의 고점이 만들어졌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은 그분들은 강세 마인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현금 비중 굉장히 중요하겠죠. 현금 비중. 자, 현금 비중이 저희가 지난달에 해드렸을 때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때는 4.2였는데 지금은 4%까지 현금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낮아 있는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금, 야, 필요 없어. 지금은 주식 사야 되고, 지금은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어느 레벨에 와 있냐면 여기 지금 2레벨까지 왔습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다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가장 역대급으로 그죠? 줄어들었을 때,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 어떤 역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22년 10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년 4월인데 잘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이건 S&P 500이거든요. 좀 전에 20년 4월이면 여기입니다. 현금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 주식시장은 저점이었고요. 22년 10월입니다. 현금 비중이 그 이후에 가장 높았을 때 그때가 주식시장이 저점이었어요. 항상. 거기서부터 현금 비중이 줄어들면서 주식시장이 랠리가 이어졌던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지난달 4.2에서 4%까지 내려와서 지금 역대급으로 현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그만큼 지금 시장 랠리는 이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 것 같아?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로 기대하고 있느냐? 이거 좀 물어봤더니 올해 그 3분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게 43%, 40분기 정도는 39%, 그죠? 그 다음에 2025년에는 할 것 같다면 한 14% 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12개월 안에 금리 행보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는 몇 번을 내릴 것 같냐 이거예요. 2번 내릴 것 같다. 지금 45% 정도 나오고 있고요. 3번 이상이 될 것 같다. 33% 정도 나오고 있다. 근데 웃기는 거는 3번 이상 올릴 것 같다고 1.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12개월 내에 금리를 한 2-3번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시죠. 현재 매니저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 크라우드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몰려서 집중해서 매매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 이게 보시게 되면 5월, 4월, 3월이거든요. 여전히 매그니피센트 7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달러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숏 차이나 많이 줄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주식 쪽으로도 좀 자금이 좀 들어가더라. 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FOMC 의사록하고 5월 S&P 서비스 PMI 발표 다 매파적이었고 서비스 PMI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54.8, 51.6. 금리 인하 시점은 한 번으로 좀 줄어들긴 했는데 한 번으로 좀 줄어들긴 했어요. 연말까지 한 번으로 좀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번이냐, 1번이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반영이 되겠지만 실제로 아직 금리 인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을 제가 차분히 이 시간 통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 좀 시간이 많이 좀 오버돼서요. 주식반상에서 나머지 좀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